3번 문제 볼게요. 가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험일기 중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요,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풀 때 주로 힌트로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다른 시대를 상징하는 것들이 왕왕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왜 국어에서 비문화 풀듯이 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한번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공신 열전이라고 해서 한기선과 곽약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태조가 연경에 입성을 했대요. 자, 연경은 베이징입니다. 이 연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이징임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을 텐데, 만약 이것을 헷갈렸다면 밑에 북명관, 남명관을 보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요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통 북명관, 남명관 제도가 이제 거란이 세운 요나라와 관련된 키워드로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읽어보니 관료였던 한기선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 외에 민족, 수도와 지방의 물자 보급 등을 담당하여 공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두 황제 치세야의 재상을 역임하여 성공적 업적을 쌓았기에 세종이 그의 현명함을 칭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북방 민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뭐 태조나 세종도 힌트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세계사를 배울 때는 주로 특정 민족이 세운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명과 남명관이 이 한기선과 관련된 유일한 힌트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곽약사에서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건 태종이 나오고요, 남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남조 하면 남북조 시대인가? 위진남북조 시대? 북명과 남명관이 나오는데 왜 남조가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더 읽어보니 곽약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많은 혜택을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곽약사는 종망에게 남조의 약점을 알려주어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며, 종망이 남조의 수도까지 진군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쫓겨 창장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한 것도 곽약사의 조언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은 분명히 북명과 남명만 보면 요나라고 남조로 보면 위진남북조입니다. 그런데 이 창장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우리가 알기로 확실한 게 어디밖에 없어요? 남송이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대체 뭘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선지를 보니까 어라? 위진남북조 선지, 그리고 요나라 선지, 마지막에 남송과 관련된 금나라 선지도 다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제 여기서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한자로 된 단어는요, 한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남조와 남송시대를 알맞게 해석을 하려 한다면 남쪽에 있는 왕조라는 뜻이 사실상 남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조는 창장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남송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진남북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왼쪽에 한기선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된 내용 중에 태조가 북명관, 남명관을 활용했다라는 것은 아직 금나라가 그들의 맹한모국제를 활용하기 전에 전에 있었던 거란 요나라의 북명관, 남명관을 활용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연경이라고 하는 것이 힌트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연경은 베이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금나라는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힌트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쌤, 그럼 곽약사라고 하는 사람은 남조의 투항에서 왔다라는데 그럼 이 사람은 원래 남송 출신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요, 이 사람이 좀 여러 번 투항을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사료를 찾아보시면 곽약사라고 하는 인물은 요나라에서 이제 신하된 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송나라로 투항하고 나중에 송나라에서 금나라로 투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사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3점짜리라고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가국가에 대한 설명, 결국에는 이제 금,
왕조와 관련된 내용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지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동돌궐 복속이 나왔는데 동돌궐 복속은 당왕족 때 일이었죠. 특히 당 태종 시기에 이것을 복속을 하게 됩니다. 지워주시고요. 2번에 파스파 문자가 나옵니다. 승려 파스파가 만든 이 문자는 원 왕조와 관련된 선지예요. 그래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3번 남조를 남북조라고 해석한 친구들이라면 3번을 체크를 했겠죠. 구품 중정제는 중정관에 의해서 관리를 추천했던 당시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관리 선발 제도이기 때문에 3번도 꽤나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점. 그리고 4번 볼게요.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대요. 요나라라고 해석한 친구들이라면 4번을 체크를 했겠죠. 이것도 정말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송과 요나라 간의 매양이었죠. 연운 16주를 요나라가 차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답은 될 수 없겠죠. 금나라가 답이니까. 5번에 수도를 중도 베이징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참 여기서 베이징, 연경이 베이징이라는 것을 아는 친구라면 눈치를 채고 5번을 체크했을 겁니다. 금나라가 베이징 점령하고 나서 수도를 중도인 베이징으로 옮겼다라고요. 가로치고 일부러 베이징을 넣은 것으로 보아 이것 좀 힌트로 활용해 줄래? 라고 이제 출제 위원분들이 언급한 것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답은 5번이고요. 사실 우리가 여러 어려운 세계사 문제를 풀어봤지만 중국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정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